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래프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거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프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들 먼저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금 x축만 좀 그리겠습니다. x축만 이렇게 그려서 좀 표현하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이제 지금 16 곱하기 2x제곱이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지수들 이제 밑을 통일시켜가지고 2x 플러스 4제곱으로 붙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사실 요거를 이제 좀 왼쪽으로 4칸 땡긴 거죠. 자,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위치가 좀 좋진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y는 이제 2의 x제곱을 요거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x축으로 3만큼 왼쪽으로 땡긴 그래프가 요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2차함수 그래프에서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곡선과 둘러싸인 곡선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들은 거의 다 평행 이동을 다시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다 이제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 등으로 고쳐서 이제 문제를 좀 바꿔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프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는 이런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가 않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지금 y좌표가 8인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 노란색으로 다시 덧칠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옮겨와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넓이를 바꿔서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직사각형이 가로 세로하고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직사각형이 세로하고 이제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는 y좌표가 8인점 사이의 간격으로 풀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서로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한 관계니까 이 평행이동한 이 양이 그대로 이제 이런 가로 길이들이 되는 거예요. x축 방향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놓고 이제 넓이 구하시면 바로 풀리는 거고요. 나중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7이니까 뭐 여기 좀 답은 여기 왼쪽에 써놨지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해서 3분의 1 t제곱에 이제 최소값 최소값을 이제 구해야 되고요. 여기서 t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7로 계산이 되는 이제 식이값이니까 자 이렇게 t하고 x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t의 값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 찾아주시면 돼요. t가 4일 때, 즉 x가 4일 때 이제 t의 값을 좀 계산하면은 4, 46, 4, 8에 32,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서 이제 t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t가 이제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되는 수도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이 t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이제 마이너스 1 이하에 해당하는 애들만 들어가서 y는 3분의 1 t제곱의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방향 잡아서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t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이하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이제 3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애들만 지금 이제 0초가 3 이하인 부분들만 이제 그래프에 그려지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가로 2번 같은 것들 이제 저번에 이제 알려드릴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제 치환해서 이제 푸는 거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역수의 합에 대한 것들을 이제 t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t의 제곱에서 이제 2의 곱에 2배를 빼는 모양이니까 저렇게 이제 치환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t는 2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거 치환한 다음에 이런 범위 쓰고 있는지 모르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게 x제곱과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은 이제 산술기하 때문에 항상 2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이제 기억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리고 t가 3일 때 축이니까 이때 이제 y 값의 최대값은 미리 구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진짜로 최대가 되는지는 여기 있는 2 이상이라는 범위에 맞춰서 좀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t가 2인 부분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자, t가 2 이상이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정역이 2 이상이니까 2 이상에 대한 부분만 그래프 그리면은 실제로 t가 3일 때 y의 최대값이 나오는 게 이제 맞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정답처럼 11이 이제 최대값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치환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지금 여기는 최대 제시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이제 12번 연습문제 12번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서 이제 푸는 거죠. 이거 이렇게 전형적으로 결과를 이용해서 원래 문제가 어땠겠니? 라는 거를 다루는 문제고 문제의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범위를 정해준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8일 때 A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지 않겠니? 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는 역시나 내가 A가 뭔지 몰라도 여기를 T로 치환을 해서 지금 이 식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이제 구했을 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11번 풀이 과정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2분의 3일 때, 자, 여기서 이제 t의 최소값이 원래 나오는 거겠죠? 이게 x가 2분의 3일 때 이제 t의 값이 뭐가 되는지 직접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t가 4분의 3일 때가 이제 최소값이 되게 돼 있어요. 저거 계산하면은 4분의 3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t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분의 3 이상이 되면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1보다 큰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가 4분의 3일 때가 한 이쯤이겠지? 하고 대충 아무데나 점 잡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 그려진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8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여기가 8이 되지 않으면 이제 최소값이 8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t가 4분의 3일 때 나오는 y 값이 8인 걸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해보지 않겠니? 라고 이제 시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a의 4분의 3제곱이 8이 될 때 이제 그 a 값을 이제 구해보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값 구하실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자, 여기 양변에 3분의 4제곱 양변은 3분의 4제곱 해서 여기는 8에도 A의 4분의 3제곱에도 이제 지수의 3분의 4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에도 3분의 4제곱을 해서 여기는 이 지수를 1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2의 세제곱에 3분의 4제곱이라서 2의 4제곱 즉 16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다루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유제 12 대표 여기 있는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술 기하 문제라 뭐 여기 좀 지어도 되죠? 여기 지어도 되죠 10번은. 네. 그래서 이제 좀 12번 여기다가 좀 해드리면 이게 산술 기하로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자, 요거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9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역수 모양 취하게 되면은요 9에 x 마이너스 2제곱에 이제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들의 이제 합인데 이제 쟤네들을 곱했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올 수 있게 모양을 좀 고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밑을 건들 수는 없지만 지수는 건들어서 모양 자체를 지금 둘이 곱했을 때 이제 일정한 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이대로도 곱해도 일정한 수가 나옵니다. 이대로 곱해도. 자, 이렇게 이제 곱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절 지수끼리 이제 지금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면은 9에 제곱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81이라는 일정한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 두 양수의 합이 이제 최소값, 양수합의 최소값 뭐라고 했는데 양수끼리 곱했을 때 81이라는 일정한 수가 나오다 보니까 상술기하 이용하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최소값 자체는 금방 구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신경 써줘야 될 거는, 자, 이게 산술기하에서 최소 조건, 좀 최대 조건이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였죠? 곱하는 여기서 더하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 이제 최소값인 18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둘이 같습니다 라고 놓고, 아이고 재밌었다. 자, 이렇게 이제 더하는 둘이 서로 같다고 놓고 이 방정식을 푸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조금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풉니까? 라고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여기서 양변에 지금 9의 x-2제곱이 양변에 곱해서 이제 이런 모양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이제 지금 더하면 되죠? 여기 좀 지우기 우리도.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은 9의 2x-2제곱이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양수의 거듭제곱이 1이 되는 경우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면은 x가 얼마인지 나오면서, 그럼 이제 x의 값이 1일 때 9 더하기 이제 9분의 1을 9 더하기 이제 얼마를 해서 이제 18이 나오게끔 하는 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 이제 양변에 이제 9의 x-2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이제 지수끼리 더하고, 여기서 0제곱이 되게 해주는 이제 x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서로 주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이상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x가 1이면 실제로 9 더하기 여기가 이제 9의 -1제곱이라서 9 더하기 9분의 1이 1이 되는 거라서 9 더하기 또 실제로 돼요.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에서 이제 19 나오면 되고, 여기가 이제 a잖아요. 여기는 b인 거고요. 이제 산술기하에서 산술기하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그림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마무리 그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용들 다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섞여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학생들 입장에서 잘 안 드는 거 맞는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다 공통수학 1, 2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거기에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공통수학 2 같았으면은 이런 애들이 이런 질소함수가 나오진 않고 그냥 평범한 2차 함수나 1차 함수나 아니면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었겠죠? 그냥 식의 형태가 유리함수가 질소함수가 되었을 뿐이야. 그래서 gx라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함수의 컨셉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뭐였어요? 역함수의 컨셉 강조하던 거, 이제 역함수의 컨셉. 자, 역함수라는 것은 이제 내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예측하겠다는 그 이제 설정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결과를 보고 원인은 이랬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다루는 게 맞냐면, 기본적으로 형이 이 식까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의 결과로 요게 나오려면은 x에 뭘 대입했어야 되지? 그게 궁금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이 식의 결과로 마이너스 27분의 80이 나오게끔 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식은 써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이런 거를 풀 텐데, 거기서도 이런 작업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얼마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과 지금 그거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지수방정식이 되는 건데, 양변에 3을 곱해주고요. 그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 역수니까, 3의 x제곱이 역수니까 저렇게 쓰시고, 양변에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80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x가 얼마인지 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부터 바로 여기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 놈을 살짝쿵 x 클래스 같은 걸로 치환하면,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방정식 안 풀어본 게 아닙니다. 공통수학 1에서도 풀었고요. 이제 중상과정에서도 풀었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양변의 큰 x를 곱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지. 우리 나중에 여기 공통수학 1에서 이제 삼각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이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x를 곱하겠다. 양변에 9x를 곱해서
풀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맞춰주면은 이거 이제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x 플러스 9와 9큰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큰 x가 3의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의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9가 나오게 해준다거나 3의 x제곱의 값이 9분의 1이 되게끔 해주면 큰 x가 9, 마이너스 9이거나 9분의 1이면 저식 찾는 거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기 둘 중에서 성립할 수 없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3의 x제곱 했는데 나올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3만 10번 곱해서 나올 수 없는 수.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함수 거듭제곱해서 이렇게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역함수 문제잖아요. 역함수인데 똑같아요. 아니 역함수인데 뭐가 똑같냐고 지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역함수인데 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식을 놓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컨셉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역함수의 컨셉은 내가 y 값을 이용해서 x를 구하겠다예요. 그러잖아요. 자, 내가 이제 fx가 3x-5야. 자, 여기서 이러면 내가 gx가 역함수의 f의 여기야. f 여기인데 그러면 너네들 이거 이용해서 f역 이제 1을 구해봐. 도대체 f역 1은 얼마야? 이렇게 되려면 이거 구하라고 시키죠? 이거 구하라고.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식을 잘못했다. 여기 지금 문제 이렇게 적혀있죠? 아, 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의 값이 요놈이 된다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 1 나오려면 x에 뭘 대입해야지 여기 1 나오지 그런 거 찾는 거잖아. 역함수 함수값이라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함수 함수값 내가 여기서 이제 g-27분의 80은 얼마야? 이라는 얘기는 이게 얼마지? 라는 얘기는 이제 본체로 해석하면 내가 여기서 뭘 대입했길래 그 결과가 이거야.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마이너스 27분의 80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x를 구하는 방정식으로 풀고 자 요것만 성립하니까 x가 마이너스 2여야 9분의 1이잖아. 이것까지 하면은 완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이 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결론 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이제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역함수식을 절대 일일이 구하는 법은 특히나 이제 그 뭐냐 대수로 넘어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요 씨. 아니 변함이 없잖아요. 네? 역함수는 그대로 27분의 80%예요. 네, 역함수니까 27분의 80 하죠.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가 1 나오게 하는 x값을 구해서 여기 역함수의 값을 구하잖아요. 2 나오면 2죠? 그렇죠? 그러니까 2 나오면 1이잖아요. 역함수는 여기 1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1로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여기 f역 1은 2지.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역함수 개념. 그러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역함수 개념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역함수의 함수값은요. 본체에서의 치역이에요. 치역이 한 원소. 그러니까 역함수에 이제 들어가는 x값은 원래 본체에서의 그 치역의 원소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렇게 돌려놓고 다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역함수식을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1번 같은 것도 역함수를 뭐 구하자면 로그함수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그거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x제곱이 4가 될 때 8분의 1이 될 때 x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역함수의 컨셉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좀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2번 같이 이제 그 우리가 그누드에 맞는 것들은 이제 그래프 그려가면서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4-2번에서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큰 수이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0과 1 사이에 있는 이제 수에 대해서 거듭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둘 다 정근선이 x축이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게 그래프 기본 요소였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요소는 딱 저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계셔도 문제 이런 거 근우들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기억 맞아요, 틀려요? 4-2의 기억. 문제 읽어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래프 저렇게 그려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4-2의 기억. 이거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x의 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반드시 다를 거야. 라는 게 기억에서 얘기하는 이제 거잖아요.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였고요. 그러니까 기억 맞아야 틀려요. 왼쪽 그래프도 오른쪽 그래프도 반드시 성립하는 거 맞나요? x의 값 다르면 y값 다른 거야. 함수 값의 중복이 되는 거 없는 거야. 이 말. 기억 맞는 거 확인될까요? 잘 몰라요? 자,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반드시 다를 거야. 1대 함수의 정의였잖아요. 1대 함수는 함수값의 중복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y값 중에 여기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 y좌표가 서로 같은 점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대 함수가 안 됐던 거잖아요. 왜냐면 y좌표 같은 점이 이렇게 두 군데 이상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고. 그리고 니은 이런 거 보면 x의 값이 크면 함수값도 클 거야 라는 거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할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거 여기서는 가능한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쭉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그래프니까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서는 맞지가 않죠. A의 범위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걸로 특정되지 않으면 이제 틀린 말이고 정근선은 x축 맞으니까 이것도 맞잖아.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 가능하지.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들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쟤네 둘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모양이 달라요? 자, a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이제 x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점점 커지는 거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1과 영상인 양수에 대해서는 거듭제곱의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지 않아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4제곱 이런 것들 생각해보세요. 네,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좀 내용들 좀 다시 좀 기억이 안 나면은 승민이 좀 상표에 링크 다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내가 기억이 나네 안 나네를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제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숙제 오면서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라는 게 체크가 스스로 돼야지. 그러려고 숙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으면서 좀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타이밍이 늦은 거야. 내가 이거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얘기 들어가면서 지금 저 정도는 이제 수업 처음에 듣자마자 설명되는 내용인데 이거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은 지 1보다 큰 정리에 따라서 그래프 방이 바뀌는 거 조금 그거는 이제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니까 수업 10분만 들어도 인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숙제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본인들 제대로 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5-2번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거지. 저기서 이제 저 모양의 식에서 저기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계산을 하고 나서 저기에 x값을 좀 이용해가지고 저기는 이 동그라미에 이제 x제곱으로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질 텐데 자 여기 동그라미로 이제 정해지는 이 식의 값을 큰 a라고 하자고. 여기서 이제 내가 큰 A의 X제곱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럼 저렇게 이제 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려면 X제곱에 해당하는 미치에 그 미친 큰 A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게끔 해주는 작은 a의 범위는 이 시계값으로 정해지는 큰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1 더해가면서 이제 풀면 이제 되는 거지 뭐. 뭐 여기서 1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이것만 먼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것만 먼저 풀어보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가 0 미만이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이제 풀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 초과이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것만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a 곱하기 a 빼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이제 부등식으로 풀게 되면은 2차 부등식 풀게 되면 0초가 1, 2가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내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밑에 거가 문제인데,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인수분해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뭐 근해 공식으로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자, 요것도 내가 이놈을 y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우리 y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큰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컨셉인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a에 대한 이 2차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y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즉 여기서 이제 내가 가로축을 x축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로축을 그으면은 실제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가로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선생님 만약 요거 괜찮아요? 요거를 y로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네들은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게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2차 함수니까 가로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다. 그러면 내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계산되는 y 값들은 항상 0보다 크다 아니다? 자, 근데 이 식으로 계산되는 y 값은 여기 y가 0이 될 때 이 가로축보다 항상 y 좌표가 0보다 크다 작다? 네, 항상 크지 않아. 항상 참이지? 그러니까 항상 참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 애들인데, 이렇게 항상 0보다 큰 애들인데 1보다 작은 데가 언제니? 라고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의 범위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거에 낚이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5-2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쓰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5-2번은 뭐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문제에서 문제 풀이에서 여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다 공통수학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소 대수도 배우고 공통수학도 다시 이렇게 문제 다루는 스타일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본인 공부들을 좀 선순환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좀 숙제 냈었던 것들 대부분 알려드리긴 할 텐데, 거기 6-2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뜯어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구하려고 하는 식 이렇게 뜯어 고쳐주시고요. 그럼 선생님 따로 y축은 안 그릴게요. x축만 그릴 텐데, 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자,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y좌표가 다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해서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게 D를 그릴 때는 생각을 안 했네, 이 식이라. 자,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좀 식은 선생님 밑에다 다시 새로 쓸게요. 아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을 무한단위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 y는 x를 이용해서, 자, 이 점에 지금 y좌표, 자, 여기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점은 b, b고 여기는 a, a고 여기는 c, c니까, 자, 이렇게 y는 x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 y좌표 원래는 b인데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은, 자, 이게 x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a, 여기다 a 들어가면 y가 이게 a제곱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y는 이게 a제곱이 있는데, 자, 여기 b, p인 거 보니까 여기가 b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a제곱을 b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지. 여기도 똑같이 c, c잖아.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의 y좌표가 c인데,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는 이제 x좌표가 b인 점에 대해서 이제 찍혀져 있는 거기도 하니까, 여기서 b, 이게 b제곱이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Y좌표가 이제 C인점, X좌표 C인점의 Y좌표는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2의 C제곱인데, 자, 여기가 D, D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 BCD로 이제 바꿔질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하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런 모양으로 지금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어디에도 나오냐면 54쪽에 11-2에도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54쪽에 11-2에서도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프 두 개 이용해서 점의 좌표들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한번 비교해 보라는 차원에서 11-2번도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4의 x제곱의 그래프와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동시에 다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좀 xy축 다 그리겠습니다. 좀 그래프 이상하게 그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고 이제 BD 좀 표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BD, AC 이렇게 5개의 점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데, 자, C라는 점의 x좌표가 2일 때 2라는 점의 x좌표 루트 1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가 2야.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y는 2x제곱에 x자리에 2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AC의 y좌표는 C의 y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2의 제곱, 그럼 y좌표는 4잖아, 4.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y좌표가 4인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이제 또 해야 될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점의 좌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가면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가면서 내려오면 돼. 그럼 여기가 y가 4가 되려면 x가 1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AD x좌표가 1인 거지. 그럼 D의 y좌표? 또 들어가 뒤에 그래. 점 D는 1 들어가면 2니까 2의 1제곱이라서 여기 BD의 y좌표 다시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는 y좌표가 2네. 그런데 여기 이 y에 2 들어가는 거니까 4의 x제곱에서 2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제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 4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값이 이제 2분의 1 되는 거고. 그럼 B의 x제표가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지수함수에 이제 좀 식에다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면은 대입한다. 저렇게 이제 x좌표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y좌표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겠지. 식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괜히 그래프 모양 어려워 보이고 막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냥 지레 진짜 겁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보다 보면 읽다 보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버벅대는 문제들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조금 문제를 읽으면서 좀 들여다 다 봤으면 이제 좋겠고요. 네, 그리고 거기 그 뭐냐, 거기 또 선생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데가 뭐 13-1, 2번도 좀 한번 지금 다시 들여다보실래요? 시간 한 3분만, 5분만 드릴 테니까 13-1, 2번 잘 해결 안 됐으면 그거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오늘 연습 문제에서 이제 58쪽에 있는 문제들은 연습 문제에서도 풀어본 거니까 58쪽에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그것도 질문해봐 주시고, 지금 13-1, 2번 못했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 깨신 분들은 풀이과정 풀이과정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안 보고 풀어보시고요. 여기 AD의 x좌표가 다 0이니까 여기 0, 0 대입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2의 0제곱이니까 A의 y좌표는 1이고, 여기 이제 1이라고 써놓고 선생님 좀 지웠는데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가 이제 여기 0 대입하면 4분의 1이 역수니까 4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y좌표 1하고 4하고 나서 여기가 차이가 3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b의 좌표가 현재 x좌표가 얼마인지 이제 구하면 되죠. b의 y좌표는 a y좌표로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y가 1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도 마찬가지고 c도 이제 d의 y좌표가 4니까 c의 y좌표가 4라서 여기에 y 4 대입하시면 뭐 x좌표 2인 거 어렵지 않게 구하게 되잖아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 도형이 꼭지점에 좌표를 다 구해서 사다리꼴 넓이로 풀면 되는 거고, 뭐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런 이제 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점과 그래프 있는 한 점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두 개 만들어 놓고 넓이 비교하는 건데,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B의 xy좌표가 이제 a, 그럼 y좌표는 c로 이용해서 이게 a죠. 그냥 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x좌표가 2a면은 여기다 대입해서 이게 2a제곱 이렇게 해놓고 이런 BQ의 XY 좌표들이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로 세로잖아, 가로 세로.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곱해서 넓이, 가로 세로 곱해서 넓이, 나눈 거 나눠서 없어지는 거 없애고 이렇게 2의 거듭제곱끼리 연산하면은 몇 배 차이 나는지 그래서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이것도 8-2번 같은 것도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그래프가 평행이동 됐다고 했으니 x 빼기 x 마이너스 m gram에 이제 y 빼기 m 대입을 해서 모양 잡아주시고요. 네, 지난 대입해서 m의 값 다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난 점이 마일 1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식 모양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0, 5 대입하면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일종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의 1-m제곱이면은 2의 1-m제곱이면 지금 이제 2 곱하기 2의 -m제곱 꼴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의 -m제곱을 이제 a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뭐 a라고 치환한다고 치면은 이게 뭐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2의 -m제곱을 이제 a로 치환할 거니까 a 더하기 n이 5인 거고 2a 플러스 n이 1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 풀기 쉬워요. 5, 6. 어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좀 눈에 보이기 편하지 않아? 나만 이상한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서 그러면 a가 얼마인지 구해. 그럼 되지. 그럼 여기서 2의 -m제곱이 a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자리 대신에 다시 2의 -m제곱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좀 여기는 조금 잘못했어요. 여기 -1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다시 조금만 다시 한 번만 계산할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은 여기가 n 사라지고 2분의 1 빼기 1이니까 -2분의 1n인데, 여기서 이제 a 값이 8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m제곱 해서 m의 값 구하면은 이게 세제곱돼야 되니까 m이 -3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8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n의 값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따다닥 되지.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보기 편하게 좀 치환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로그나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 과정 자체가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좀 푸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여기 모양 알아보고 좀 푸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2번 물어봤었죠? 16-2번도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의 거듭제곱을 다 한 문자에 대한 이제 식으로 고쳐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의 1-x제곱은 이제 4의 이제 -x제곱에 이제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자, 이거를 이제 지수를 x로 고치려면은 이렇게 이제 역수로 치환해서 4분의 1의 x-1제곱인데,
지금 여기를 이제 4의 마이너스 x제곱과 여기 플러스 1을 미리 4로 고쳐놓는다면 이렇게 모양 고쳐지면서 4분의 3의 x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수를 다 x로 모아가면서 고쳐가면서 저렇게 밑이 얼마가 되는지 저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4분의 3의 x제곱에 4를 곱한 거리니까 얘네들도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꺼지게 돼 있고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 다뤄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정의역 찾아가지고 최대 치수 조건이 되는 데가 어디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위치를 고치는 거 좀 하지 않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무작정 여기다 0, 1 이런 거 대입하지 마시고 처음 시기에 대입하지 마시고 여기 시그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그래프까지 생각하셔서 문제 다루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 여기가 0 대입하면 1이니까 y가 4고 자, 여기가 1 대입하면 4분의 3 곱하기 4이기 때문에 y가 3 됩니다. 근데 여기가 최대 수도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식 맞춰놓으면 되고 지연이 18-2번이었죠? 네. 또 18-2번 말고 또 있었나요? 뭐 18-1, 2번 둘 다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근데 18-1번이나 2번이 지수함수의 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2의 제곱을 2의 x제곱에 곱한 다음에 뒤에 2의 x제곱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t에 대해서 좀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은 이제 한 문자로 치환을 해주고 자, 그럼 t의 값이 2의 x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x가 3 이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2의 x제곱으로 정해진 t의 값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제 내가 2의 거듭제곱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x가 이제 3일 때 t의 값이 8이라서 8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이차함수, 치환한 이차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8 이하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새로 정의역 설정해놓고 이차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8 이하의 부분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하면은 그래프가 축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값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찾아서 이제 최대값 찾으시면 되고, 아 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선생님 좀 얘기 안 했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크더라도 이제 가로축 즉 0보다는 큰 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된 범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t가 0에서 그래프가 끝나요. 0 되기 전에. 자, 그래서 이게 t가 0일 때가 이제 축에 더 가깝기 때문에 8에서 최소 2에서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안 하면 이제 좀 이제 문제 틀릴 가능성이 꽤나 높으니까 요거 신경 써서 이제 풀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치수값 이제 구해놓고 이제 저거 남은 셈들 해놓으시면은 이제 뭐 계산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또 질문 더 할 거 뭐였어? 지금이? 한 문제 더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 있으면 여러 문제 하세요. 아, 뒤쪽 저거 다요. 몇 쪽이요? 뒤에 한 58쪽이야? 58쪽이요? 네. 58쪽은 오늘 좀 그 수업 때 연습 문제에서 푼 것도 좀 있어요. 20-1번이나 2번. 네. 연습 문제에서 푼 것도 있으니까 20-2번까지는 내가 못해드릴 것 같은데? 네. 거기 19-1이나 이제 19-2번 한 번 더 이걸로 보여드리면 어차피 이제 19-1번은 요거 반복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2의 x제곱의 제곱에 2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t하고 치환해서 이제 t로 치환해주고 내 t가 2의 x제곱인데 x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t의 값은 0보다 큰 애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들이고 t가 1일 때 2의 x제곱은 0보다 큰 애들만 튀어나오니까 자,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t가 0일 때쯤이면 여기일 거야 라고 해놓고 그래프 그리면은 자, t가 0보다 크니까 여기 비워놓고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t가 1일 때 이제 정해집니다. 이때 최소값 구하면 마이너스 1인데 t의 값이 1 되려면 즉 t가 1 되려면 이게 x가 0이면 되잖아요. t가 t의 값이 1 나오게 하는 x의 값은 0이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x가 0일 때 여기는 이 함수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 하면은 이제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번 더 19-2번 푸시면 됩니다. 이제 19-2번은 뭐 치환하는 것만 보여주면은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거니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이렇게 놓고 t는 3의 x제곱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t의 값이 0보다 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프 저렇게 그려놓고 문제 똑같이 푸시면 뭐 계산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거의 똑같고요. 20-1번도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보면은 이제 2의 x제곱을 내가 치환했을 때 여기가 t 여기가 t분의 1 뭐 이런 거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t하고 치환을 하시면 여기 t분의 1 이런 거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t 더하기 t분의 3 같은 이런 애들은 이제 가지고 최소값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양수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상술기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푸는 게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공통수학 2에서 얘네들의 최소값 구해보라고 할 때 상술기하 이용해서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치환해서 풀 거면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치환하고 나서 뭐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제곱이라서 이제 1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치환하면 2t 플러스 t분의 3 이렇게 이제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치환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는 t가 다 양수고 자 이렇게 곱이 일정한 양수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구하죠. 그러니까 오늘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루트 6이 이제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여기서 20-2번은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바로 구하지는 못하지만 요거 이제 그때 연습 문제나 유제에서 유제 등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자, 이 x제곱과 이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인데 자, 뒤에 보면은 자, 이렇게 제곱의 합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는 t제곱의 마이너스 2를 한 걸로 이제 치환이 돼서 문제가 좀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연습 문제에서 이제 풀어드렸던 거 그대로고요. 자, t의 범위는 몇 이상이라고 했죠? 이거 아까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t는 몇 이상인가? t가 몇 이상이었죠? 이거요. 아, 더한 거. 아니, 곱한 거. 2루트 AB. 네, A루트 AB니까 그 AB의 곱이 여기서 1이잖아요. 여기서 오니까. 그러니까 2 이상이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1차원도 그래프 그려서 t가 몇십 개의 축인지 이제 찾으시고 2 이상일 때니까 이제 t가 2인 지점이 축보다 왼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t가 3일 때 7이군요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3 대입해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최대값을 찾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풀었던 거 좀 생각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 10을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예제 유제에서 했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